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최종철 씨가 엮었다고 하시는 일본을 낳은 나라 금관가야왕국입니다. 최종철 씨는 김해문인협회 회원이자 푸른 영어교실 운영자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는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분도 아니십니다. 단지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 문인분이신 것 같습니다. 책 또한 본인이 살고 계시는 김해, 지방의 지역 역사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단순한 애향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인지 김해 김씨 선원 대동보라든지 숭선전지나 숭선전 신도비문 등을 근거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숭선전은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신의를 모시고 계신 곳이라고 합니다. 김해 김씨 가계의 족보가 어떻게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긴 하겠지만 여러 족보가 모여 역사를 이루는 예 또한 있기에 감안하고 이해하여야 될 듯합니다. 책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일본 천황가의 뿌리가 가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 천황가의 시조가 가야의 김수로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천황가 가계의 근원이 가야의 김수로왕에게 있다면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하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수로가 휴도왕의 아들 투우 김일제의 후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두 상황을 하나로 이어보면 일본 천황가의 뿌리가 휴도왕의 아들 투우 김일제에게 있다는 말이 성립될 것입니다. 다음의 글은 일본을 낳은 나라 금관가야왕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성인 왕들이 썼던 금관을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졌을까? 그 까닭은 신라 왕들이 편두를 했기 때문이었다. 편두를 한 성인 남성들의 머리 둘레는 49cm 50cm로 금관의 총 길이 53.4cm로도 충분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왕들의 머리가 편두라는 사실은 경북 문경에 있는 지증대사 비문에도 기록되어 있다. 편두 검의금지존 즉 편두는 신라 임금매금 마립간의 존귀함이다. 라는 말이다. 신라 왕들뿐만 아니라 진안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편두로 만들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흉노족의 일족인 훈족이 헝가리 평원에 진출했었다. 런던 칼리지 대학 피터 히터 박사 역사학에 의하면 헝가리인에게도 두개골 변형 풍습 편두이 있었다는 것이다. 진안과 변안에 있었던 편두 풍습과 헝가리인들의 편두 풍습엔 알타이족이란 공통성이 있다. 그 알타이족의 중심엔 몽골의 알타이 산이 중심에 있다. 진안과 변안인들의 뿌리는 북방 유목민이었다. 개인적으로 휴도왕의 아들 투우 김일제는 알타이 산맥보다는 기련 산맥과 더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하튼 이 같은 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본 천황가의 뿌리가 가야, 즉 현재의 김해 지역 일대라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죠. 사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나라는 우리 민족의 형성에 크든 적든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나라들입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나오는 나라들을 쭉 나열해보면 부여 고구려 동욱저 음루 예한 진안 변진 그리고 외인데 굳이 외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나라들은 국사책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나라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유로 해서 왜만 우리나라 형성에 영향을 준 나라에서 제외되는 것일까요? 다음의 글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 외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외인은 대방군 동남쪽 큰 바다에 살며 산과 섬을 의지하여 구급을 정했다. 옛날에는 100여 개의 나라가 있었고 한나라 때 중국 조정으로 천자를 아련하러 오는 자도 있었다. 지금도 사자나 통역의 왕래가 있는 나라가 30여 개국이나 된다. 대방군에서 외로 가려면 해안을 따라 배로 나아가 한국을 지나서 어떤 배는 남쪽으로, 어떤 배는 동쪽으로 하여 외의 북쪽 해안에 있는 구사한국으로 가야 한다. 그곳까지 7천여리나 된다. 바다를 건너 1000여리 더 가야 비로소 대마국에 도착한다. 여기서 말하는 구사한국은 가야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사한국이라고 했으나 구사국이었을 것이고 뒤에 한국이란 단지 한국으로 분류된다는 의미일 것이기에 구사국이 구야국이고 구야국이 곧 가야인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가는 바닷길은 대방군에서 시작되어 가야를 거쳐 대마도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 바닷길은
또다시 말로국, 이도국, 노국으로 이어져 결국 여왕이 다스리던 외국의 도읍이 있는 사마일국까지 다다르게 되는데, 사마일국은 야마토와 어떤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야와 사가 혼용되는 경우가 종종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구야 한국 즉 가야는 대한민국 역사에 속할까요? 아니면 일본 역사의 한 부분일까요? 가야는 한국 일본 공이 한국의 역사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의문을 던지는 것은 구야 한국이 바로 삼국지 위서 동이전 외조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가야는 분명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었는데 책에서는 외의 북쪽 해안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을 더합니다. 물론 당시의 인식 오류라든지 아니며 번역을 하신 김원중 교수님의 오역일 수도 있겠지요. 사실 이치로 보자면 구야 한국 즉 가야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조에 등장해야 합니다. 물론 변진조에 등장하는 변진구사국이 구야 한국 즉 가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진구사국이 가야의 모체가 되는 것일까요? 의문은 또 다른 의문을 부릅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조에 등장하는 나라 이름들이 왜 외조에 등장하는 나라 이름들과 유사한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먼저 변진조에 등장하는 나라 이름들을 나열보기로 하겠습니다. 변진조에 등장하는 나라 이름 앞에 변진은 변진으로 분류됨을 의미하는 수식어일 뿐이겠기에 변진이라는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미리미동국, 점도국, 고자미동국, 고순시국, 발로국, 락노국, 미오사마국, 감노국, 구사국, 주조마국, 안사국, 동로국 등입니다. 이어서 외조에 등장하는 나라 이름들을 보자면 이사국, 민호국, 도지국, 호고도국, 불호국, 전호국, 대소국, 소노국, 호읍국, 환호소노국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무슨 로국이나 노국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인데, 나는 이들 나라 이름들이 고구려에 등장하는 무슨 루국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루나 로가 읍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고구려의 연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나 변진에서 발로국, 락노국, 감노국, 동로국 등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나라 이름들일 것이고, 또한 외조에 등장하는 말로국, 군호국, 민호국, 전호국, 귀노국, 군호국 등도 같은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연노부에서 뒤에 불안나라가 되지 못한 일개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변진이나 외에서 발로국의 국자는 소국 즉 작은 국가라는 뜻일 것입니다. 부나 국이나 둘 다 대동소이한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내가 앞서 책구루에서 구루가 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뒤에 루가 읍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반도에 유입된 산융은 한즉 가한마립간이나 거서간처럼 제왕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고구려는 루라는 나라 이름을 한반도를 넘어 일본 열도에까지 전파한 것이지요. 이처럼 나라 이름의 유래와 나라님 이름의 유래가 각기 다른 것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존재하던 소국들의 형성 과정이 매우 복잡다단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